영주를 탈출한 대조영 일행의 등 뒤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란의 반란을 진압하며 피맛을 본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 부활의 씨앗을 짓밟기 위해 제국 최강의 사냥개 이해고를 풀어놓았습니다. 이해고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거란족이었으나 당나라의 투항에 제국의 신뢰를 얻은 그는 배신자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대조영의 목이 절실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독립한 스타트업을 파괴하기 위해 거대 공룡 기업이 보낸 잔혹한 기업 사냥꾼이자 청부업자가 나타난 셈입니다. 이해고가 이끄는 당나라 추격군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정예 기병대가 일으키는 말굽소리는 요동의 대지를 뒤흔들었고 그 속도는 지친 고구려 유민들의 발걸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대조영 일행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뒤에는 제국 최고의 살인 병기들이 칼을 갈며 쫓아오고 앞에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강력한 소송 대리인들이 문 앞까지 들이닥친 파산 직전의 경영자가 마주한 최악의 데드라인과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조영의 든든한 파트너였던 말갈의 거인 걸사비우가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유민들이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사지에 남기를 자처했습니다. 걸사비우는 몰려드는 당나라 대군을 홀로 마주하며 처절하게 맞섰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대조영에게 걸사비우의 죽음은 단순한 동료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레라는 신규 법인의 핵심 공동 창업자를 잃은 건이자 유민들을 지탱하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진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걸사비우의 목을 벤 이해고는 기세를 몰아 대조영을 더욱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죽었고 너희의 땅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이해고의 조롱 섞인 외침은 절망적인 전황을 대변했습니다. 유민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공포가 퍼졌고 일부는 차라리 다시 노예가 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무기력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들이 패배주의에 물들기 시작한 조직 붕괴의 직전 단계였습니다. 대조영은 피가 섞인 흙먼지를 들이마시며 죽어간 걸사비우의 시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절망의 순간 대조영의 머릿속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해고가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추격군이 승세를 확신하고 한 곳으로 뭉쳐 달려드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기의 정점에서 반격의 시나리오를 쓰는 천부적인 경영자의 감각이었습니다. 대조영은 남은 병력을 수습하며 유민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걸사비우의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을 우리가 준비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는 당나라군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유민들을 이끌고 더욱 깊고 험준한 골짜기 천물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압도적인 물량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지형과 전략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비대칭 전장으로 적을 유인하는 치밀한 유인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천물령이라는 거대한 협곡으로 향했습니다. 이해고는 대조영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믿으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것이 제국 최강 사냥개의 마지막 오판이 될 것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 모든 패를 잃은 것처럼 보였던 대조영은 이제 연개소문에게 배운 사자의 지략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국을 수장시킬 거대한 덫이 천물령의 어둠 속에서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대조영이 선택한 결전지, 천물령은 하늘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다는 험준한 협곡이었습니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선 이곳은 아무리 거대한 대군이라도 일렬로 줄을 서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기묘한 병목 구간이었습니다. 대조영은 이곳을 당나라라는 거대 기업의 물량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전략적 요충지로 점찍었습니다.
수만 명의 당나라 기병이 가진 압도적인 스피드와 파괴력을 좁은 골짜기 안에 가두어 그들이 가진 자볼력을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는 도구로 바꾸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추격자 이해곤은 대조영의 의도를 간과한 채 승리의 향취에 취해 협곡 깊숙이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대조영이 막다른 길에 몰려 쥐새끼처럼 숨어들었다고 확신하며 전 병력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나라 기병들이 협곡 안을 가득 메우며 들이닥치는 순간 대조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는 마치 무리하게 몸집을 불린 대기업이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확인하지도 않고 레드오션의 좁은 틈새 시장으로 전 재산을 쏟아붓는 위험한 투행과도 같았습니다. 이에고의 본대가 협곡의 가장 깊은 곳, 이른바 킬링존에 도달했을 때 대조영의 신호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고요했던 절벽 위에서 고구려 유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바위와 통나무들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협곡의 입구와 출구는 순식간에 봉쇄되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이제 진격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거대한 함정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수는 이제 서로의 말에 밟히고 부딪히는 끔찍한 리스크로 변질되었습니다. 대조영은 단순히 돌을 굴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개소문에게 배운 비대칭 전술의 핵심, 심리적 붕괴를 노렸습니다. 절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비와 함께 고구려의 북소리가 천물령을 가득 채우자 당나라 병사들 사이에서는 고구려의 귀신들이 되살아났다는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잘 나가던 기업이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를 만나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이 패닉셀에 빠지는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당나라의 시스템은 그 지독한 공포 속에서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조영은 이 혼란을 틈타 직접 칼을 뽑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진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번개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은 당나라 제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대조영의 포효는 절망에 빠졌던 유민들에게는 승리의 복음이었고 당나라군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대조영의 기병대는 좁은 지형을 활용해 적을 각계격파하며 당나라가 자랑하던 정예 병력들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습니다. 이해곤은 뒤늦게 상황을 되돌리려 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수만 명의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며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그려냈습니다. 대조영은 이 비효율의 극치를 놓치지 않고 적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마치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읽고 들어온 공매도 세력이 거대 기업의 허점을 찔러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아넣는 것처럼 대조영의 전술은 당나라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천물령 협곡은 이제 당나라 병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조영은 이 전투를 통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당나라라는 거대 권력에 우리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타전했습니다. 제국을 수장시킬 죽음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대조영은 그 피의 제단 위에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패퇴하는 적을 추격해 승리를 확정짓고 전설적인 해동성국의 상장 공모를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천물령 협곡에 자욱했던 비명과 흙먼지가 가라앉을 무렵 대지는 당나라 병사들의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사냥개를 자처했던 이해곤은 이제 찢겨진 깃발을 뒤로 한 채 목숨만을 구걸하며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국 최고의 장수가 이끄는 정예군이 이름 없는 유민떼에게 전멸당했다는 소식은 당나라 조정에 핵폭탄급 충격을 안겼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대장주가 신생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 한 방에 시가총액의 90%를 날려버리고 시장에서 퇴출당한 꼴이었습니다. 대조영은 도망치는 이해고를 끝까지 추격하며 당나라의 오만함을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 이제 세상은 고구려의 기상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믿었지만 대조영은 천물령의 포효를 통해 그 기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당나라라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고 발해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자 생태계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화려한 데뷔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천물령 전투를 발해 건국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봅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발해라는 신규 법인이 정식 상장을 하기 전 시장의 의구심을 단칼에 잠재운 상장전 투자 유치의 대성공과 같습니다. 대조영은 이 한 번의 승리로 흩어져 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세력이라는 핵심 주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과 배당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발해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들의 집단이 아닌 대륙의 질서를 재편할 강력한 신흥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해고의 패배는 당나라의 대외 전략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당나라는 더 이상 무력으로 대조영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고압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압박으로 신생기업을 죽이려던 대기업이 오히려 그 기업의 실력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로 몰린 것입니다. 대조영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국제정세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적의 자존심을 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치환하는 노련한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준 셈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대조영은 천물령 정상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고구려의 옛 영광이 깃든 광활한 대지가 다시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민들은 더 이상 채찍질에 울부짖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조영이라는 강력한 CEO를 중심으로 뭉친 제국의 시민들이자 고구려라는 전설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복원할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천물령의 바람은 이제 고구려의 사멸이 아닌 발해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곡으로 바뀌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조영은 죽어간 걸사비우와 이름 없는 유민들의 넋을 기리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슬에 묵이지 않는 나라, 당나라조차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말입니다. 천물령의 승리는 그 결심을 실현할 종잣돈이자 전 세계의 발해의 상장을 선포하는 화려한 불꽃놀이였습니다. 당나라의 자존심을 꺾고 얻어낸 이 승리의 전리품은 훗날 해동성국이라 불릴 거대한 제국의 기초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자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천물령에서 당나라의 심장을 꺼뚫은 대조영의 칼날은 이제 동모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0년 고구려의 영혼이 대조영이라는 그릇을 통해 발해라는 더 크고 단단한 제국으로 부활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자의 포효로 시작된 이 반격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창업 신화의 피날레로 향합니다.